자, 두 번째 Q&A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경선 절차에 참여한다. 제가 유세차 몰겠습니다. 후보가 되시면 제가 유세차 몰겠습니다. 전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선언을 열을 거 없어요.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 역량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 말씀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속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또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한 34% 정도 나왔죠? 네. 전체입니다. 전국입니다. 네. 전국은 더불어민주당이 34%,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3%인데 문제는 올해 4월에 선거 있는 거는 전국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거예요. 네. 서울과 부산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들 좀 보면 지금 전국 지지도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 서울과 이제 부산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것도 사실 좀 중요한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서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35%,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23% 나왔고요.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와 있죠. 29대 23으로. 네. 자, 전국 정당 지지율과 지역별 지지율 두 가지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현 부대변인님은? 예, 이제 저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 네. 그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 추이하고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네.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그렇죠. 민주당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이번 갤럽에서는 다시 이전대로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번의 여론조사 이게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닙니다만, 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뭐 작년 가을, 겨울 이후에 이 코로나 국면이 이제 여론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그 보궐선거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뭐 전체적으로 점하지 않는 이상 네. 현재 지지도는 이렇게 뭐 이대로 평선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제 6월 달에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네. 또 동시에 이제 그 보궐선거의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에 작업이 시작되면은 네. 예, 그때 이제 변화하는 여론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예. 자, 요즘 박영선 장관이 이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외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한 언론에서요, 김동연 전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당에서는 이 내용을 부인을 하고 있죠,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죠. 어제 아침에 이제 우원식 전 원내대표죠. 라디오 출연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또 일부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물론 뭐 대안이 없다면 전제를 깔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하고 대안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하는 거는 소설 같은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로 사실 거론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또 얘기는 오갔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여야 오가면서 전부 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두 개. 첫째, 네.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고 했을 때 과연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라고. 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과연 폭발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고 보면 경선 통과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고 네. 경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네. 왜 그러냐? 일단은 민주당이 사실은 경선률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여론조사 비율보다는 당원저의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 숫자가 많고 당원 중에 목소리 큰 분들이 열혈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치 신인이 들어가서 경선을 통과하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선 경쟁력인데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현 여당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여권에서 나오는 거랑 야권에서 나오는 거랑 어느 쪽이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야권이에요. 왜?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자꾸 인구에 회자되는 건 뭐냐면 현 정부의 경제 실적이 그리 좋지 않다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당시에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봐라 하고 관심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야권으로 후보로 나와서 커봐. 내 말 안 듣고 저러더니 경제 이렇게 됐잖아. 이게 파괴력이 있지. 만약에 여당 후보에서 나오면 그냥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현 부동산 정책, 부동산가, 경제 실적 이거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당신이 초대 경제부총리였잖아. 이런 프레임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선 나온다면 야당 후보로 나오면 파괴력이 있겠지만 여당 후보로 나오면 저는 그리 파괴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제 후보가 좀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네. 여당은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한 분이라도 더 이제 이 엔트리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또 오늘 이제 최인숙 대변인이 말한 박영선 불출마와 김동연 출마 이제 이거 인과관계가 이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한 분이 출마하면 한 분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하성 실장하고의 약간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그거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도와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장하성 실장과 약간의 다른 네.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와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런 분이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나선다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반길 일이죠. 네. 자, 지금 김동연 전 총리의 출마를 얘기하면서 우원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대안이 없다면 내가 출마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말과 함께 또 마치 그렇다면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이야기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김동연 부총리도 우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한 분이신데 제가 원내대표할 때 쭉 그랬거든요. 그 역량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 말씀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출마하죠.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로 나와야죠.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예. 할 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한다면 아마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죠. 자, 오전 중에 이런 논란이 계속 오고 가자 박영선 장관이 개인의 SNS에다가 시 한 편을 올리면서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 문구를 보면요. 무너지고 쓰러진 식당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을 희생하고 참아주는 참 고마운 국민들이다. 라면서 무너지고 쓰러진 산을 되살리고 치유하는 뻐국새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뻐국새의 의미를 좀 중의적으로 부여한 건 아닐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의미를. 글쎄요. 제가 뻐국새의 중의적인 의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박영선 장관이 이제 고심하는 것이 이렇게 불출마까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장 이제 본인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것을 이제 장관으로서 이제 어떻게 좀 들어드릴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본인의 어떤 전력을 다 쏟고 있다. 본인도 나는 그래도 뻐국새가 아니면 종달새라도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뻐국새가 종달새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요? 네, 뻐국새가 종달새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옆에서 거들고 또 도와주고 또 아픔을 좀 대변하는 뻐국새 같이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저것이 직접
그 서울시장 출마하고의 관계 이걸 뭐 의미하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유권자들과의 어떤 가까운 스킨십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박영선 장관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면서 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감정을 SNS에 올린 것으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인 만큼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